일단 미국에 왔어요. 수년 흘러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 때문에 늘 답답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응원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인정해 주면 된다.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관심을 주면 된다.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세상과 나를 이어주면 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인생이라는 레버를 나만의 방식으로 당겨보는 것뿐이다. 그렇게 나만의 세계를 내가 꿈꾸며 세계를 그려간다는 걸 드로우 앤드류라고 나만의 세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로우 앤드류예요. 이 한국에서 취업이 두려워서 미국에서 인턴십을 지원했대요. 유학을 가서 알바를 하면서 미국 그래도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를 포기하고 이 이직을 선택하고 회사에 느낀 열등감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인스타그램에 쏟아내고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취업 비자가 만료돼서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하고 이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액 연봉을 거절하고 취업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 나를 끌어당긴 선택과 도전 그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럭키 드로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장은요. 이거예요. 결과는 모르지만 두렵기만 했는데 그 두렵기보다는 이 설레는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살 때 이제 직장을 다니기 위해 LA의 한 한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화상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입사가 됐고 이런 '한번 당겨 보자.'라는 작은 행동이 막막했던 상상해 오던 꿈으로 이끌어 주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고 고된 여정이 될 줄 몰랐는데 이 사회에 나가기가 두려워서 이 미국 인턴십은 도피처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해서 간 곳이 어디냐? 시급 $10를 받고 일을 하게 돼요. 홍콩에 있는 종이 공장을 기반으로 한 미국에서 문구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 회사인데 10평 남짓의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디자이너로 갔는데 상품 개발 인턴이니까 뭐 디자인 작업, 촬영, 보정, 편집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어설픈 영어로 판매 영어까지 하면서 모델 섭외 비용도 아끼려고 직접 카메라 앞에 서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 것들이 자신에게 큰 경험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급 $10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게 저자한테는 큰 기대를 갖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 없이 다양한 일을 맡아서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겁 없이 시도한 다양한 경험이 나중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대가 없다는 건 뭐든 해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요. 어 무슨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었대요. 거기 부스도 직접 제작해서 소비자들과 대면해서 디자인의 제품을 생생한 이런 피드백도 사람들한테 듣고 하면서 자신의 디자인한 제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점점 '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고 지역 상점들이 점점 하나둘씩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커졌대요. 이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제품들이 유명 디자이너한테 유명 미디어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때 너무 느꼈던 성취감과 이 뿌듯했던 경험들이 선물 같은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냈지만 회사라는 곳은 정글과 같은 곳이었대요.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런 곳 같은 데가 오히려 자신은 겸손이 독이라는 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성장하려면 겸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래요. 겸손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만 빛을 발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저자는 잘리게 돼요. "당신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라고 내가 이만큼 브랜드를 키우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자신이 여기서 이 잘리고 나서는 뭔가 세상에 나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쉬운 게 아니구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지?'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요. 내가 설 무대가 없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인데요.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을 찾다가 이전 회사에서 잠깐 용돈벌이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 캘리그래피를 매주 1 시간씩 과외를 해 주었는데 이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과외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려서 홍보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인스타로 홍보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시간당 $70를 받으면서 쏠쏠한 수입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점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미국 땅이 워낙 크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고 특히나 워킹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이민법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다시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지시받는 업무만 기계처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먼저 회사에서는 뭔가 그래도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가 해 보면서 열의를 작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불태웠지만 이제는 그 아픈 상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그냥 지시받는 업무만 기계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력이 점점 이 상처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면서 점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를 무대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과거에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만든 디자인 문구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다가 '아 그래. 나도 인스타그램을 정말 잘했는데 내가 브랜드 팔로우도 많이 만들었잖아. 근데 왜 나는 못해?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영향력을 갖추면 되잖아. 회사 계정도 키워 놨는데 내가 못할 게 어딨어. 한번 해 볼까?' 이런 인스타그램의 성장 방법이 정말 다양하지만 이 팔로우 0 상태에서는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좋아해 줄 그룹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해 보고 그들이 모인 커뮤니티 해시태그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팔로우들이 하나둘 생기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소통만으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아 콘텐츠 질에 집중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까?'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했더니 다양한 인기 게시물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나?' 이걸 리서치해 보는 것인데 먼저 이렇게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사이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나 꼼꼼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팔로우하나, 어떤 점을 공감하나,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나를 연구한 다음에 광고하는 방식도 살펴보고 그러다가 아직 팔로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사진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소통을 시도하며 나의 존재를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커뮤니티에 내 사진이 인기 게시물에 오르자 여러 브랜드 DM을 보내 "멋진 사진을 찍어 줄 테니까 제품 협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처음엔 거절을 많이 당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반응을 보이는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해당 브랜드의 계정에도 종종 내 사진이 리그램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서 그때부터 팔로우가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포트폴리오가 쌓일수록 협찬을 해 주겠다는 광고주가 많이 생기고 그때부터 팔로우가 늘수록 인기 게시물이 오를 확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미국에서요. 인플루언서가 서서히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계처럼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또 어떤 멋진 상사 덕분에 새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서 일하면서
점차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럴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이미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던 새로운 직장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회사가 대우해 줬고요. 이 마케팅 팀에 합류해서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인스타그램 이벤트였는데 대박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미국에 온 지 4년 만에 연봉이 아까 처음에 $70 라 했잖아요, 시간당. 근데 3-3 배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그만큼 커진 거죠. 아 네. 이미 이 고생고생한 경험들 속에서 그 고생이 지나 보니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었다.'라는 것들이 이 책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요 님, 사자도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자 그래서 저자는 이래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덕분에 수입이 늘긴 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홍보해 줘야 돼?"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플래너를 살펴보니까 이 적어 놓고 시작조차 못한 이 나의 버킷리스트 같은 이 플래너에 이런 게 적혀 있더래요. 유튜브 시작하기,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 찾기, 이 두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곧장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제목은 드로우 앤드류, 앤드류를 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독자 처음엔 100 명이 됐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영상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불과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만에 10,000 명을 넘었고요. 점점 세상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희한하게 미국 인플루언서가 됐다 했잖아요, 인스타에서 이미. 아니 근데 한국 사람한테 더 많이 사랑을 받기 시작하네요. '아 한국인을 타깃으로 해야겠다.' 이 유튜브 채널 운영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생활 5년 동안 이제 이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20 대를 지나고 25에 갔으니까 딱 30 될 때 한국에 왔네요. 뼈저리게 경험한 건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계획보다는 기회를 쫓기로 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2019년 코로나 때네요. 11 월. 미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자는 디자이너잖아요. 한국 디자이너 현실은 얼마나 각박하고 냉혹한지 취업난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다가 아유 다른 선택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거였대요. "엄마 저 딱 1 년만 놀게요. 딱 1 년만 돈 못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할게요." 그러자 집에서 부모님도 대단하세요. 흔쾌하게 승낙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멋진 부모님이 계시네요. 취업하지 않기로 결심한 시점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홀로서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쉽지가 않았대요. 제약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도무지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집 앞에 있는 공원을 답답한 마음에 맨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소통한 유튜버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온라인 클래스를 론칭했죠. 유튜브 채널 운영 초창기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구독자들을 무료로 코칭해 준 경험이 큰 도움이 됐는데 바로 이 온라인 클래스 수강권이 팔아서 모두가 마감이 된 거예요. 이야 이게 돈이 되네. 그래서 그날 바로 부동산에 가서요. 오피스텔을 알아봤대요. 미국에서 5 년간 쌓은 전 재산은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유튜브 수익금이 매달 70만 원씩 들어왔대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죠. 그다음에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맨날 도시락을 싸서 왕복 1 시간 정도 되는 이 집에서 작업실에 오피스텔에 거리를 출퇴근하며 오전 11 시 작업실을 출근해서 밤 11 시까지 매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온라인 클래스는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온라인 클래스는 첫 정상금이 주 5일 8 시간 꼬박 일해 번 월급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잔고 1,0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1,000만 원으로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1차 서류 전형에서 보기 좋게 탈락이 됐대요. 굳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업 계획서를 쓰며 기획한 바탕으로 SNS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을 이 30 쪽짜리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 소셜 미디어 퍼스널 브랜드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재능 거래 플랫폼에 등록했더니 인쇄비도 안 들고 재고 보관 공간도 필요 없고 전자책이 승인되자마자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 소식이 알려지면서 점점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온라인 북토크도 진행하고 방송이 끝나면 전자책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오고 입점 2달 만에 최상위 전문가 레벨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둘씩 프로젝트를 완성하다 보니 '아 내가 회사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돈 버는 방법이 있네.' 그래서 이 돈 버는 방법을 저자는 10 가지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장에 10 가지에서 따로따로 들어왔다는 거죠, 돈이 10 군데에서. 퇴사한 지 불과 반년 만에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처음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찍혔고 그다음 달은 1,500, 그다음 달은 2,000만 원. 연말 매달 그해 연말에 3,000만 원씩 넘는 돈들이 통장에 찍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년도 안 됐는데 벌써 통장에 1억 넘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이게 진짠가?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 난 취직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형의 콘텐츠는요. 재고가 쌓일 걱정도 없고 귀찮은 배송 과정도 없어요. 이렇게 구축된 여러 개의 수익이 이 파이프라인은 시간을 태워 돈을 버는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이제 팀원을 꾸려지게 만들었고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마세습이라는. 이걸 열어서 4 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달성하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버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법은 3 가지가 있는데요. 일한 만큼 받는 노동소득이 있고요. 매일 매출을 통해 버는 사업소득이 있고요.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소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어떻게 행복하게 일할지 고민하는 거. 이 책을 낸 이유가 그 이유래요. 남들이 시키는 일 말고 돈 버는 게 너무 다양해진 이 시대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 그 꿈이 더 빠르게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세숲이라는 들어온 마이 브랜드라는 시리즈 콘텐츠를 모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돈 버는 방식은 모두 내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공유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렇게 모은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서비스나 상품으로 제공하는 거라는 거죠. 유튜브가 망해도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돈 벌 자신이 있다.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 장에서는요. "나는 내일도 내 일을 한다." 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시작하자 벌어진 일들이라 그래요. 혼자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건요. 마치 소꿉놀이 하듯이 즐거웠다고 그래요.
점점 이제 살던 오피스텔도 큰 공간으로 옮기고 지금은 한강 뷰가 보이는 커다란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라고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 인생으로 뭔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이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 모든 시간을 내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루 시간, 에너지 얼마나 많은 내가 통제권을 가진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에 따라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명함 없어요. 내가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과 그동안 해온 수많은 프로젝트가 내 명함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렇게 내 이름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 이거를 물으셔야 된대요.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대요.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래요. 물의 흐름을 거슬러 혼자서도 계속 헤엄쳐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차 물살에 맞서서 더 높은 상류로 도약할 이 근육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살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장은요,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잘 법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음 이 대체되는 일 말고 나만의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데라도 또 다른 직원을 구하면 되니까 내 일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 감사하게도 세상이 나를 알릴 방법이 너무 많았고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뿌리는 거죠. 그것이 내가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아닌 세상에다가 이력서를 뿌리자 생긴 일은요. 처음엔 어떤 콘텐츠를 할까 몰라서 영문 이력서 작성법이나 해외 취업하는 법, 영어 공부하는 법, 이런 실제 경험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장 주목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 인플루언서로 성장한 것을 정리한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1 년이 지나니까 구독자 5만 명이 된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나.' 이것부터 찾아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나의 가치를 콘텐츠로 담아서 세상에 알려보자.' 이거래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독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자기 브랜드 정체성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소나와 목적, 콘텐츠.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페르소나는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정체성이죠. 목적은요. '나는 무엇을 하는가.'예요. 콘텐츠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퍼스널 브랜딩 요소인데요. 저자는 그랬대요. 페르소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나는 밀레니얼 프리워크야. 내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법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야지. 콘텐츠는요. 자기 계발을 통해 성장하며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졌다고 그래요. 어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루뭉실한 거 말고 오직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게 유리하고 만약 스스로 사회적 증거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우선 지금 가장 좋아하고 관심 가는 대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일부터 한번 해 보래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 얻는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소통을 얻으려면 굿 리스너가 되래요. 소셜 미디어 세계도 뭔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이걸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을 통해 살피고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고 내 콘텐츠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것이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 전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보다는요, 친구 같은 리더가 더 환영을 받는 세상이래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전문가보다는 뭔가 함께 성장하는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리더가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호감을 얻는 콘텐츠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일관적 태도가 선행될 때 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제공하래요. 나눌수록 더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다시 그것을 세상에 전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뭔가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일을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림이라든지 운동, 글쓰기, 요리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이 내가 힘들게 한 것들을 어떻게 무료로 제공해?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럽니다. 정보를 나눌수록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정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정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점차 하락한대요.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세상과 나누면 영향력과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모든 게 공유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누구나 하루아침에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재고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나 혼자만 정보 지식을 꽁꽁 감출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나누고 더 나은 방식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 벌고 싶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아낌없이 제공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으로 안내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만들기 전에 일단 시간과 관심은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래요.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죠. 콘텐츠가 소비되려면 사람들한테 내가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내 콘텐츠를 소비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를 먼저 고민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필요를 채워 주지? 여기서 콘텐츠 기획이 시작돼야 한다고 합니다. 절대 아무 기획 없이 콘텐츠를 찍어 올리지 말고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대요. 백종원 같은 경우는 쌈밥집을 운영하다 실수로 햄 써는 육절기를 구매해 대패 삼겹살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 개 훈련사 강영우 훈련사는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강아지 공장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반려견 전문가로 됐대요. 그다음에 NKY의 김미경 대표님은 음대 졸업 후 200 명의 수강생과 피아노 학원 원장에서 스타가 된 스토리텔러.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콘텐츠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몰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간결한 정보만 주지 말고 어떤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를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콘텐츠 시작이 영상일 필요는 없어요. 일단 부담이 되면 글쓰기도 좋고요. 카드 뉴스나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소셜 미디어 도구는 언제나 나를 세상에 알리고 연결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1000명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1000명을 만들면요. 이 1000명 팬 이론. 열렬히 나를 좋아하는 찐팬 1000명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품 구매나 내가 뭔가 채널을 옮겨도 묵묵히 따라오는 사람들이래요. 이 콘텐츠 제공 대가로 매달 내가 1만 원의 구독료를 받는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찐팬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1,000명이면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얻는 효과는요. 어 뭔가 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인맥도 형성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높아지고 다양한 기회가 오고 또 주도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책임감도 생기고요. 그러려면 콘텐츠의 모든 댓글들을 자세히 살피고 댓글의 관점과 의견을 담아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이 댓글 안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그 결과 글로 써보는 거. 눈앞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재 힘든 시련을 보내고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 시련은 언젠가 성공을 빛나게 해줄 에피소드가 될 테니 잊지 말래요. 당신의 삶이 큰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믿는 만큼 성장한대요. 꿈꾸는 삶이 있다면 지금 노트를 펴고 문장을 만들래요.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다. 매일 발전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늘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지금 필요한 모든 걸 갖췄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자.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매일 내가 나를 믿는 이 확신에 따라서 내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가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늘 기대되는 삶,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예술가이자 사업가인 저자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행복하게 해 보시기를 책풀이도 소망합니다.